이번 안내서는 하늘을 관측하던 한 과학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셨기에 의대에 갔지만 결국 학위를 포기하고 대학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에 매진하지요. 다행히 학위가 없는 그였지만 그 당시에는 추천서만 있어도 대학 교수를 할 수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밥벌이는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 당시 주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는 수사, 문법, 변증법을 중시하였는데 그가 연구했던 건 수학이었죠. 그는 우주론에 대해 깊게 다루고 싶었지만 그 연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천체 관측뿐이었습니다. 특히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운동에 대한 생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진급도 계속 반려되어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이 천대하던 관측만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거기서 그는 하나의 전략을 세웁니다. 먼저는 그는 항해나 전쟁 용도 혹은 신기한 장난감으로 사용되던 망원경을 개량하고 그 망원경이 향하는 곳을 하늘로 돌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10년 그의 관측 결과를 별의 정령이라는 책으로 출판하죠. 여기서 갈릴레이의 고도의 전략이 드러납니다. 그는 별의 전령에서 달의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하늘에 떠있는 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밝혔고 최근 발견한 새로운 별들을 소개했죠. 그 새로 발견한 별들은 목성주를 도는 4개의 위성이었는데요. 그는 그 4개의 별을 당시 투스카니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메디치 가문을 따서 메디치의 별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별의 전령을 투스카니 대공이었던 코지모 2세에게 헌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갈릴레오를 대공의 수학자 겸 자연 철학자로 올려놓고 별도로 교육을 할 의무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당시 피렌체 궁정의 고관의 연봉에 맞먹을 정도로 연봉을 보장받게 합니다. 그 전에 그의 삶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학문적인 지위가 낮았기에 안 그래도 적은 대학 교수의 연봉은 더 적었으며 콤파스를 만들어 팔거나 학생들의 개인 교습하는 일을 부업으로 했지만 그는 그런 일에 소모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높은 연봉에 연구할 시간도 풍족히 주는 이런 궁정인의 삶은 탐이 날만했죠. 하지만 그가 정말 얻고자 했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수학자 겸 자연철학자 지위를 얻지요. 수학을 연구한 그로서는 대학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자연철학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로부터 갈릴레이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도 이전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론들이 날개를 달고 더욱 퍼지는 데 영향을 미치죠. 다만 이런 비즈니스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후원을 염두한다면 실용성, 유용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며 성과를 내는 쪽으로만 연구가 집중될 수 있죠. 그래서 일부 연구들은 연구의 방법과 절차에서 정확성과 정직성이라는 윤리적 덕목이 성과에 가려져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원받는 분야와 받지 못하는 분야 사이에 간극이 커져서 결과적으로는 분야들 사이에 비대칭적인 발전을 유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후원이라는 체계가 과학을 오히려 해치는 경우도 많고요. 오늘의 안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과학도 비즈니스가 필요할까요? 오늘의 과학을 여행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